당뇨 음식을 생각했을 때의 이미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음식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건강한 음식 관련 영상의 반응을 보면 맛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네, 뭘 먹으라는 거냐 라는 댓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당뇨인들이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당뇨 초반엔 병아리콩이 좋다 해서 여러 번 먹어봤지만 도저히 제 입맛엔 안 맞고 오히려 다른 음식을 더 먹게 하는 역효과가 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보니 현재는 저만의 건강한 방식으로 먹으며 당화혈색소 6.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년차 당뇨인인 제가 일상 속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당뇨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혈당이 더욱 건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한국인은 역시 밥이죠.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혈당 낮춰주는 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인은 쌀밥보단 현미밥,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도정을 거의 하지 않은 현미가 백미보다 풍부한 영양 성분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성인병 예방과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 관리 측면에서 보면 백미의 GI 지수는 70에서 79, 현미의 GI 지수는 60에서 69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백미보다 현미를 선택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주로 현미밥을 먹는데 확실히 쌀밥을 먹게 되는 날에는 혈당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쌀밥은 되도록 피하고 먹게 되더라도 3분의 2 정도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미밥을 먹더라도 혈당을 조금 더 낮춰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저항성 전분이 생기도록 보관해 먹는 것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못해 소장에서 흡수가 어렵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발효되어 장내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장 통과 시간이 지연되면서 만복감을 주고 다른 전분에 비해 에너지가 적어 상대적으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이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담즙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설되므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등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저항성 전분 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밥을 한 후 보관 용기에 210g 정도씩 밥을 나눠 담아줍니다. 그 후에 냉장 보관을 해주는 것인데요. 보관을 할 때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이 아닌 냉장 보관입니다. 1도에서 4도의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한 후에 식사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돌려서 먹어주면 됩니다. 한번 생긴 저항성 전분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혈당 차이는 대략 3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엄청 특별하게 혈당을 낮추진 않지만 이 정도씩만 낮춰줘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항성 전분 밥을 먹는다고 해서 먹는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르고 저항성 전분 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렇게 해보시고 직접 혈당 차이를 알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는 저항성 전분밥이 효과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니 밥을 먹고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이라면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으로 혈당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흔히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이 식사법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연구진은 지난 2019년 국제학술지 내분비학 프론티어를 통해 음식의 순서가 혈당과 호르몬 수치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 및 대사질환 환자에게 해당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또 같은 해 싱가포르 임상과학연구소 연구진 또한 국제학술지 임상영양저널에서 음식 순서는 건강한 혈당 조절을 위해 간단히 바꿀 수 있는 행동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식사 순서는 포만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020년 국제학술지 영양소를 통해 일본 연구진은 채소를 먼저 먹는 실험 결과 포만감 호르몬의 수치가 이전보다 높아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식사법을 실제로 해보신 분들 모두가
식후 혈당이 좋게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게 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관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채소를 먼저 먹은 후 저항성 전분 밥과 함께 다른 반찬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실히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는 습관은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먹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식전에 삶은 계란을 한두 개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식전에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며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계란은 포만감도 크게 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한 개는 영양상 이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개 정도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삶은 계란 말고도 설탕이 없는 두유도 추천합니다. 이 두유에는 설탕 무첨가 식이섬유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맛도 아주 고소한 맛입니다. 식사 때 채소를 드시기 어려운 경우 한 팩씩 먹어주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먹기입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평균 식사 시간이 10분 이내라고 합니다. 이 10분 이내 먹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강원대 의료관리학 교수팀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강원도 주민 15,833명을 대상으로 식사 속도와 비만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시간이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았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5분 미만인 사람은 15분 이상인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배, 당뇨병 위험은 2배, 지방간 위험은 23배 높았습니다. 밥을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천천히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었는데요. 보통 10분 이내로 먹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 시간을 5분만 더 늘려서 15분 정도로 먹자라는 목표로 노력하다 보니 식후 혈당이 많이 좋아진 걸 느꼈습니다. 식사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말아 먹거나 비벼 먹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식을 먹게 되면 국이나 찌개가 주로 나옵니다. 밥을 말아 먹거나 비벼 먹으면 아주 환상적인 맛이죠. 하지만 이 식사 행동만 줄여도 확실히 식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말아 먹거나 비벼 먹지 말고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사 시간을 5분만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느리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화가 점차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당뇨인을 위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만 조금씩 바꿔준다면 혈당이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